สวัสดีครับคุณครูเบิ่งอ่านละกันที่วันนี้พบกัน Good morning teacher how are you today I'm fine I'm okay better than our yesterday morning teacher how are you today I'm fine I'm okay better now that you're away 사와디크랍 안녕하세요. 네, 생생365 태국어의 빵장 피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관을 듬뿍 담아서 에피소드를 효율적으로 듣기 위한 태국어의 특징 3가지를 골라서 바로 그 첫 번째인 영어와 유사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실 첫 번째 특징으로 고르고 싶었던 성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태국어를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성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데요. 성조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부가적인 특징을 덧붙여 본다면 바로 장모음과 단모음입니다. 즉 발음의 길이가 길고 짧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청취자분들 혹시 저의 첫 오리엔테이션 에피소드에서 그 두리안의 실제 발음을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 만약 한국어로 두리안, 두리안이라고 발음을 한다면 그냥 우리가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네. 이렇게 글자마다 좀 떨어뜨려서 길게 발음해도 그 의미가 전혀 변하지 않죠. 네. 하지만 태국어는 그게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이 두리안도 초자음, 즉 처음 발음되는 음가가 디귿이 아니라 티읕이라는 정보도 그때 드렸었죠. 그와 동시에 이렇게 단모음으로 투 하고 끊어준 다음에 리안이라고 해야 정확히 우리가 두리안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태국분한테 한글로 이렇게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이라고 길게 발음을 한다면 두라고 길게 발음하시면 보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고요. 리안, 리안 하면 공부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마찬가지의 동사라서 공부하는 것을 본다 라는 문장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과일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뜻이 된다는 건데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당시 녹음했던 원어민 친구의 음성으로 이 두리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ทุเรียน ทุเรียน 네, 한 번 더요. ทุเรียน ทุเรียน 네, 잘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이 성조 못지않게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주의하신 다음에 공부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장모음과 단모음인데요. 태국어 구사를 잘하고 못하고의 의미 그 차이는 성조와 이 장단모음, 즉 태국어를 시작하시는 지금 뭐 어느 정도 하셨는지 이제 저는 모르죠. 그런데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그 초반부터 얼마나 이 녀석들을 잘 잡아놓고 가시느냐가 그 차이를 결정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넌 잘하냐고요? 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랍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짧은 한 음절의 단어라도 이 성조와 장단모음을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영어나 아니면 뭐 바디랭귀지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좀 제가 좀 오바스럽게 강조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언젠가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저 멀리서 청취자분들의 성토가 들리네요. 태국어 꼬부랑 글자도 모르는데 무슨 성조에 장모음에 단모음까지 신경을 쓰냐 라고 말이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동안 사와디 피무 공식 에피소드 모든 스크립트에 장, 단모음을 구분하실 수 있게 성조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표시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이 장단모음 표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만약에 한글 옆에 짝대기 표시가 있으면 장모음이구나, 없으면 단모음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태국어 원어민 친구의 발음도 같이 들으시면서 따라 읽으시면 되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장단모음은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럼 성조. 성조는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음의 높낮이죠. 그렇죠? 네, 이 높낮이에 따라서 같은 한 단어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선 태국어의 성조는 총 5가지가 있어요. 네,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태국어 문법에 있는 성조 5가지가 아니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주절주절 떠들고 있는 성조가 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평상시의 말투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그 톤 차이는 있겠지만 평소 말투가 이렇게 평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4가지는 뭐냐면 먼저 일성인데요. 이 일성은 우리가 평성을 기준으로 우측 대각선 아래쪽 방향으로 곡선을 그리는 패턴이죠. 네, 그렇게 떨어지는 소리고요. 이성은 평성 기준으로 조금 높은 시작점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변화구 모양입니다. 네, 삼성도 평성 기준으로 우측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모양이네요. 마지막으로 사성은 평성을 기준으로 붕덩 하고 빠졌다가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곡선 모양이죠.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소리들을 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태국어의 글자를 보고 나서 성조를 계산할 줄 모르는 이상은 알 방법이 없겠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태국 원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태국어 관련 시중 교재, 하물며 태국 내에 있는 태국어 어학원에서조차 기초 단계에서는 이렇게 영문으로 된 텍스트에 짝대기 또는 삿갓 아니면 V 모양으로 단어나 문장 위에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좀 잡았으니까 잡념도 잡아야죠. 네, 잡념도 잡으시고 원어민의 음성으로 각각의 성조를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스크립트에 마 하고 마가 5번 쓰여 있고 그 각각의 마 위에 순서대로 짝대기하고 우하대각선 그리고 삿갓 그리고 우상대각선 마지막으로 V 이렇게 각각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표시들이 순서대로 평성, 일성, 이성, 삼성, 사성을 의미하고 단어나 문장 위에 저런 부호가 있으면 해당하는 성조로 읽기로 하자라는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죠. 태국 원서에는 저런 부호 전혀 없습니다. 네, 물론 태국어 문법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성조 부호들, 즉 우리가 연습했던 저런 짝대기 방식이 아닌 정식 태국어 문법에 있는 성조 부호들이 글자에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는데 그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유형 성조와 무형 성조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리는 그렇죠. 네, 한글로 공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아이 좋아. 네, 좋죠. 네. 그리고 이 성조 연습하실 때는 먼저 장모음에 해당하는 단어들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단모음 같은 경우에 워낙 짧게 들리기 때문에 성조 연습 초반에 만약에 이 단모음으로 하신다면 성조 구분이 장모음보다는 어렵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5개의 마 요 녀석도 곧 장모음이라는 가정을 하신 다음에 길게 발음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어민 친구의 음성으로 이 5개 성조를 연속해서 먼저 들어볼 텐데요. 참고로 이 녹음해주신 친구분이 여성분이시라 조금 톤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성조 연습은 목을 최대한 사용하셔가지고 오버하시면서 연습하신다면 그 오버하시는 정도와 습득 기간 단축 정도는 비례 관계니까요. 연습하실 때 오버를 하시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속해서 5개 성조 들어보시죠. 네, 한 번 더 들어보실게요. 네,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각각의 성조별로 끊어서 들어본 다음에 뜻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10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만큼은 조금 길게 진행이 되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성조는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고 조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평성 먼저 한번 따로 들어보실게요. 네, 한 번 더요. 네, 이렇게 마라고 하면 길게 발음하면 동사로 오다 라는 뜻이 있고요. 이번에는 일성 한번 또 들어보시죠. 네, 한 번 더요.
네, 일성으로 이렇게 낮게 마 하고 떨어지면서 길게 발음해 주시면 우리 쌀 같은 거 담글 때 그 담그다 또는 발효하다 라는 동사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 들어보실게요. 마, 네, 한 번 더요. 마, 네, 이성으로 이렇게 마라고 하면 고어로서 문학에 뭐 시나 이런 뭐 문학 작품에 종종 등장하고 현재는 잘 안 쓰이는 단어라서 패스하는 게 좋고요. 네, 패스하고요. 삼성 들어보실게요. 마, 네, 한 번 더요. 마, 네, 삼성으로 이렇게 마 하고 끝을 쭉 올려주시면 동물 중에서 우리 따그닥 따그닥 네 말이죠. horse 네 말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성 한번 들어보실게요. 마, 네, 한 번 더요. 마, 네, 이렇게 마 하고 담갔다가 올려주시면 마찬가지로 동물 중에서 우리 멍멍 네 개를 의미한답니다. 또 그죠? 네, 이번엔 정리하는 개념으로 전체 성조 한번 들어보실게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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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연속해서 이렇게 5번 발음하실 때가 한 글자씩 연습하실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저 또한 그랬고요. 제 경험상으로 한국 분들께서 특히 이 삼성 발음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정확하게 조절이 안 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성조 연습하실 때 굳이 라고 순서대로 연습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평성하고 삼성을 세트로 묶어서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분명히 삼성 연습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성에서 시작해서 끌어올린다는 개념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마 하면 그냥 평성이죠. 그런데 마 하다가 끝부분만 올려서 마 이렇게 올려주면 삼성에 가깝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순서대로 마 했을 때보다 훨씬 쉽고 연습도 잘 되실 겁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렸으니까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은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곧 별이 되고 달이 된다는 사실 네,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성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가버렸네요. 할 수 없이 제가 고른 태국어의 특징 3가지 중에서 마지막 3번째인 의문문 만들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같이 공부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태국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나 특히 능력자분들께서는 아니 그 많고 많은 중요한 특징들을 놔두고 왜 하필 의문문 만들기를 특징으로 고른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제 채널의 주요 목적은 일상회화죠.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피무의 생생365 태국어의 특징 중 성조의 중요성 편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무였습니다. 안녕. หัวใจคนเปลี่ยนสี